중동에서 발발한 참혹한 전쟁의 여파로 인해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폭등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민생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즉시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 덕분에 실제로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고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던 국민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리며 일상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최고 가격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의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하루치 석유라도 더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이름 모를 이들의 눈물겨운 노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헌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때는 2026년 2월 28일 새벽, 전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고 없는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지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으로 인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붉은 화염으로 불타오르던 그 비극적인 새벽,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 세계를 향해 서슬퍼런 선전포고를 날리며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혁명 수비대의 강력한 경고는 무선을 타고 전해졌고,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이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눌렀습니다. 혁명 수비대 소장 에브라임 자바리의 단호하고도 위협적인 목소리는 전 세계 해운사들의 무선망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평온했던 세계 물류시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루 평균 138척의 배가 오가던 폭 33km의 좁은 수로에 모든 선박들이 공포에 질려 멈춰섰으며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수백 척이 공해상에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국제보험사들은 전쟁의 위험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하며 배가 공격받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가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팔라우 선적의 스카이라이트호와 마셜제도 선적의 MKD 뷰모호가 오만 해안 인근에서 이란군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와 절망이 지배하던 새벽, 모든 배가 엔진을 멈춘 바다 위에서 유독 단 한 척의 거대한 선박만이 파도를 가르며 죽음의 해협을 향해 당당하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 길이 336m에 달하는 초대형 유조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인 200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싣고 본국의 대기 명령조차 무시한 채 질주했습니다. 수심이 얕아 고속 항해 시 선체 바닥이 해저에 닿아 좌초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오직 조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에서 이 기묘한 배의 항적을 추적하던 장교는 전 세계의 모든 배가 멈춘 상황에서 홀로 질주하는 이 배를 보고 경악하며 목적지가 어디인지 급히 물었습니다. 장교의 물음에 돌아온 답변은 오직 한국행이라는 짧고도 단호한 한 문장이었으며 혁명수비대 장교는 그 대답을 들은 뒤 무언가 깨달은 듯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왜 유독 한국 선박만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거침없이 움직였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 거친 바닷길을 지켜온 한국 뱃사람들의 숭고한 직업,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선원들의 선택은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선배 뱃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새겨온 용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떠한 대응을 보였는지를 면밀히 비교해 본다면 그 새벽 대한민국이 보여준 정면 돌파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독보적이었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은 해협 봉쇄 선언 직후 약 46시간 동안이나 숨죽이며 해협을 통과했지만 그 방식은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란 영해를 철저히 피해 오만 영해로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이는 마치 거대한 적 앞에서 숨을 죽이고 기어가는 패배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일본 선박들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를 완전히 꺼버린 채 레이더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고 이는 전쟁터에서 위장복을 입고 기어가는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4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하며 겪었을 공포는 과거 이란에 의해 자국 유조선이 격침당했던 끔찍한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지독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란과 지난 50년 동안 신뢰를 쌓지 못했기에
자신의 정체를 당당히 드러낼 수 없었으며 이란이 멈추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멈춰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여유를 부리며 우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와 민간이 합심하여 200일치가 넘는 막대한 양의 전략 비축유를 이미 확보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에너지 안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 비축 체계를 강화하는 데 천문학적인 공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일본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위험이 닥쳤을 때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회하거나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하는 공포의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거대한 대륙의 중국은 자국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기 위해 이란 정부와 직접적인 물밑 협상을 시도하며 강대국다운 실리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가장 큰 고객이자 유전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동반자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도 중국 국적의 선박이 공식적으로 해협을 처음 통과하기까지는 봉쇄 선언 이후 무려 11일이라는 지루하고 긴 협상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선원들의 용기로 돌파하는 바다가 아니라 외교적인 계산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차가운 협상 테이블 위에 정치적 문제였을 뿐입니다. 일본은 숨고 중국은 계산하던 그 긴박한 새벽, 대한민국행 초대형 유조선 이글 벨로호는 그 어떤 협상이나 위장도 없이 오직 정면만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이 배는 HD 현대오일뱅크의 원유를 싣고 이라크의 알바스라에서 출발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바로 그날 새벽에 전쟁과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고 경고하며 실제 공격을 감행했고 전 세계 보험사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선박 보험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보험이 끊겼다는 것은 배가 공격받아 침몰하거나 선원들이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모든 책임은 오롯이 선장과 선원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수심이 얕아 고속 항해 시 좌초될 위험과 이란군의 실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라는 극단적인 변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운항자재 권고와 주변 공해상에 멈춰선 수백 척의 선박들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도 선원들은 조국의 경제 마비를 막기 위해 사투했습니다. 모든 치열한 계산과 고민 끝에 선원들이 내린 결론은 그래도 간다는 한 문장이었으며 이는 전국 해운노조 협의회 박상익 본부장이 말한 최상의 결단이었습니다. 현장에 긴박했던 침묵을 뚫고 내려진 항해 명령은 이 배가 봉쇄되기 직전 해협을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었으며 이 소식은 곧바로 대한민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유조선의 쾌거를 보고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며 유쾌하게 농담했지만 그 농담 뒤에는 뱃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피와 땀에 대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한국 뱃사람들은 원래부터 이런 강인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들이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해운 역사에서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며 우리 선원들이 수없이 넘나들며 생존을 사투했던 아주 오래된 전쟁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1980년 9월 이라크 군대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간에 걸친 잔혹한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곧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드는 대재앙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지상전 위주였으나 1984년부터는 서로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유조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탱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시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선박은 무려 500척이 넘었으며 바다는 매일같이 불타는 유조선들이 내뿜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들고 기뢰가 선체를 뚫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수백 명의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국제 해운사들은 위험을 피해 이 항로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다른 나라 배들이 뱃머리를 돌릴 때도 오직 한국의 선원들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바다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킨 이유는 단순했는데 바로 한국 정유 공장에 원유를 가져다 주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위험 수당을 받으며 사지로 들어갔던 당시 선원들은 무섭지 않았냐는 질문에 항상 무서웠지만 가야만 했다고 답하며 직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탱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바다는 평온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영국 국적 유조선인 스테나 임페로호를 납포하며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수많은 나라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항로를 우회하며 몸을 사릴 때도 한국 선박들은 묵묵히 정해진 항로를 통과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해 나갔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국적화학운반선인 한국해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에 의해 실제로 납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한국 해운 사상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공해상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갑판으로 올라와 총구를 겨누었고 선원 20명이 억류된 끝에 선장은 95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해당 선사는 수백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결국 배를 매각해야 했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한국 선박들은 이 위험한 해협을 지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탱커 전쟁과 납포 사건, 그리고 끊임없는 봉쇄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단련된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 유조선의 선장과 선원으로 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2026년 2월 28일의 상황은 생전 처음 겪는 공포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겪고 이겨냈던 익숙한 시련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에 익숙해지는 것과 공포가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이글 벨로호 선원들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뿌리에는 단순한 개인의 용기를 넘어 한국과 이란 사이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경제적 파트너십과 깊은 신뢰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테헤란로는 197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가 서울에 선물한 이름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2.4km의 특별한 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서울시는 테헤란 시내에 서울로를 조성하였으며 두 도시가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의 이름을 도로에 새긴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중동의 지도자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사막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팔레비 왕조 역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고 그 뜨거운 현장에는 항만과 도로를 닦던 한국 건설사들이 있었습니다.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약속된 날짜와 품질을 지켜냈고 이란은 이 성실한 사람들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가 생기고 이란 테헤란에 서울로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 땀방울이 만들어낸 신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왕조가 무너진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서방 국가들과 달리 이란과의 경제적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란을 이념이 아닌 독립적인 경제 파트너로 접근했고 이란 또한 한국을 서방의 졸개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 대우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제재가 복원되기 전까지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를 정기적으로 수입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하며 국내 은행에 예치된 약 70억 달러의 원유 대금이 동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분노는 컸지만 그들은 이것이 한국의 의도가 아닌 미국의 강압적인 제재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가 질주하는 이글 벨로호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수십 년간 쌓인 신뢰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원들이 가졌던 확신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사막에서부터 이어져 온 양국 간에 보이지 않는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는데 봉쇄 선언 직후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WTI 선물 유가는 하루 만에 75달러를 돌파하더니 불과 9일 만에 111달러를 넘어서며 60% 이상의 기록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유가를 200달러까지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전 세계는 그것을 단순한 허풍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가는 공포와 안도 사이를 널뛰기 시작했고 해협에는 26척의 선박과 186명의 선원이 발이 묶이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전체에 고립된 선박은 약 1000척에 달하며 그들이 실은 화물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무려 37조 원에 육박합니다. 유조선 운임지수는 전쟁 전보다 2배 넘게 폭등했고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95%가 지나는 이 통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카타르에서 오는 LNG 수입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이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으로 향합니다. 만약 이 해협이 계속 막힌다면 원유 공급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의 전기마저 끊길 위기에 처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과거 걸프전부터 아프간전까지 중동의 분쟁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맹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미국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켜 선박 보호와 항로 안정화 작전에 투입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원유의 71.5%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이란과 대놓고 적이 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명주를 스스로 끊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청해부대가 미군의 이란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순간
수십 년간 사막에서 쌓아온 신뢰와 테헤란로의 상징적 의미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직접적인 합동작전은 피하면서도 선박보호라는 명분을 유지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며 강대국 사이에서의 생존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정면 돌파는 이러한 실리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묵인과 선원들의 확신이 결합되어 전 세계에 한국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직시해야 하는데 실제 공급이 줄기 전부터 공포라는 감정이 유가를 먼저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1990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실제 공급량은 같았지만 유가는 하루 만에 폭등했는데 이는 공포가 실물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봉쇄 선언 9일 만에 유가가 60% 폭등하며 한국 주유소의 가격표를 바꾸기 전에 이미 선물 시장을 초토화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비싼 기름을 더 비싼 달러로 사야 하는 이중고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드론 한 대가 호르무즈를 비행할 때마다 서울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요동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유 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화물차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며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마주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표를 가차없이 바꿔놓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석유화학 원가가 오르면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오르고 항공유 가격은 우리의 소중한 여름휴가 비행기 티켓값을 올립니다. 단가는 올리기 어렵고 원가는 치솟는 이 가혹한 압박은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목을 조르며 수출 기업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연결고리의 가장 앞단에서 그 새벽 죽음의 해협을 뚫고 전진했던 이글 벨로호의 선원들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공포에 질려 멈췄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연결고리는 더욱 빠르고 강하게 흔들리며 우리 모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냈을 것입니다. 일본은 숨고 중국은 협상할 때 그냥 돌진했던 그 무모함은 사실 자기 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인들만의 지독하고도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테헤란로는 오늘도 서울 강남에 서 있으며 우리가 전쟁 중에도 이란을 적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사막에서 함께 땀 흘린 소중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비축유나 강력한 외교 카드가 없어도 대한민국이 오늘도 해협을 항해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동차 기름통과 식탁 위의 반찬 하나하나에 이들의 목숨 건 항해의 결과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파도 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든 선원분께 뜨거운 응원의 댓글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